영남이공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토픽 2 특강 시간입니다. 7월, 8월 6주간 우리 토픽 수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제3주차 화요일 읽기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형 11번부터 12번까지 유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앞서서 유형 11을 살펴보았고 이제 유형 12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2는요.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기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32번부터 34번까지의 문제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급 어휘가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 평소에 어휘 공부를 많이 해두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어휘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한국 문화와 관련된 책들, 한국 문화, 정치, 사회, 경제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같은 것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를까요? 함께 볼까요? 자, 여러분 32번 보자기입니다. 보자기. 보자기는 물건을 싸는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자기가 뭐예요? 한국에서는 옛날에 물건을 포장할 때 이런 천으로 포장을 합니다. 이게 보자기예요. 보자기. 이렇게 한 가지 색깔로 된 것이 있고요. 옷을 만들다가 남는 천들이 있어요. 이런 천들을 하나씩 이어서 만든 것. 작은 천 조각들을 이어서 만든 것을 보자기 중에서도 조각보라고 하게 됩니다. 조각보는 작은 천 조각들을 연결해서 만들었는데 어때요? 예쁘죠? 정말 예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는 천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미적 감각을 가진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자기는 물건을 싸는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죠? 보자기는 물건을 싸다, 물건을 포장하다. 물건을 포장하는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쓰고 남은 천 조각이 있어요. 쓰고 남은 천 조각, 옷을 만들고 남은 천 조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천 조각으로 만든 것을 조각보라고 합니다. 이 조각보를 만들 때는요, 이 조각보를 쓰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복은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운을 받기를, 행운이 있기를, 행운은 좋은 일, 행복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운, 좋은 일, 행복이 복입니다. 복을 받기를, 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다, 기도하다, 희망하다. 동사고 싶다.
기도하다. 희망. 이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동사하고 싶습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은 성당에 다녀서 아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해요? 바느질을 합니다. 바느질. 바늘. 이게 바늘이에요. 바늘. 바늘이고 이건 실입니다. 바늘. 바느질. 이게 바느질입니다.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늘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느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각보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돼요? 오늘날에는 예뻐요. 예술적으로도 인정을 받습니다. 색깔, 빨간색, 노란색, 모양도 동그라미, 네모, 세모, 크기도 크다, 작다, 서로 다른 조각들을 이어는 연결하다. 이어는 연결하게 됩니다. 이어는 연결해서 만든 조각보에는 자유분방한, 자유롭다, 자유가 있다. 편하다. 자유가 있고 편한 것을 자유분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움과 조화로움, 아름다워요. 그죠? 아름다움은 예쁘다. 조화로움은요, 함께 잘 어울리는 변화입니다. 함께 잘 어울려요. 그래서 함께 있는 변화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이렇게 조각보는요. 어때요? 조각보는 실용성보다 예술성이 강조되어 있어요? 아니죠. 실용성도 있고 예술성도 있어요. 실용적인 것도 있고 예술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닙니다. 땡. 조각보는요, 큰 천을 일부러 잘라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잘라서 만든 게 아니고 쓰고 남은 천 조각입니다. 쓰고 받은 천 조각. 다음 3번. 조각보는 색이 같고 모양이 다른 조각들이 이어져 있어요. 맞죠? 정답은 3번. 조각보는 색깔이 같고 모양이 다릅니다. 4번. 조각보에는 복을 기원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다. 어머나,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이걸 못 봤네요. 조각보는 어때요? 조각보는 색도 모양도 크기도 서로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모양과 색이 같다라고 했어요. 색 다른데. 이렇게 색이 다른데, 그죠? 다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틀렸고. 조각보에는 복을 기원하는, 여기 있죠. 복을 받기를 바라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정답은 4번.
쓰는 사람이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바느질을 합니다. 이렇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 경향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급 난이도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급 난이도 문제는 총 3문제가 출제가 되게 될 건데요. 텍스트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앞서 같은 유형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고급 수준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어휘와 문형의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2번, 3번 강조하는데 어휘를 많이 공부하세요. 어휘를 공부하고요. 또 이 문항에서 제공되는 텍스트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건의 유래, 이 물건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역사 이야기, 자연의 신비, 문화, 최신 뉴스, 이런 것들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한국과 관련된 것들을 잘 정리를 해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물건의 유래, 이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까? 역사, 한국의 역사 여러분 혹시 잘 알고 있나요? 혹은 이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거쳐왔는지에 대한 이런 역사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신비, 환경 오염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것들,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둬야 돼요. 그리고 특히 한국 문화와 관련된 것들은 정말 여러분 저 정말 강조합니다. 한국 문화와 관련된 책, 여러분 나라 말로 된 것도 괜찮아요. 그럼 배경 지식을 많이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로 된 많은 책과 뉴스를 보면 좋겠어요. 한국 뉴스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베트남어로 한국 뉴스, 그리고 베트남어로 한국 문화, 이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읽어 놓으면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푸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경향과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 문제를 푸는 방법, 시험 전략 및 예상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풀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일단은 먼저 처음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보면서 빨리 읽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글은 무슨 글인지 빨리 읽습니다. 이때 빨리 읽는 방법은요, 명사 위주로 봅니다. 명사와 동사만 봅니다.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은 어때요? 형용사 부사는요. 형용사 부사는 글의 내용을 풍부하게, 아름답게, 글의 내용을 풍부하게, 아름답게 꾸며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형용사 뒤에 명사, 부사 뒤에 동사가 오게 됩니다. 순서가 형용사, 명사, 부사, 동사의 순서로 올 때 어떻게 읽는 것이 좋다고요? 명사와 동사 위주로 읽는 거죠. 형용사와 부사는 안 봐도 글의 내용을 읽을 때는 이해가 괜찮아요. 예쁜 예쁜? 해볼까요? 야, 아이고, 여기 갔네. 자, 예를 들어서 예쁜 꽃이 빨리 피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형용사는 예쁜이죠. 예쁜 필요 없어요. 빨리 부사 필요 없어요. 글의 내용을 빨리 읽을 때 필요한 것은 꽃이 피었다 라는 거죠. 꽃이 피었어요. 근데 어떤 꽃이에요? 예쁜 꽃이에요. 피었어요? 어떻게 피었어요? 빨리 피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 훑어보기에서는 무엇을 먼저 본다고요? 명사와 동사를 먼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명사와 동사 위주로 글을 읽으면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글인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글을 빨리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해요? 두 번째, 글을 빨리 읽을 때는 항상 접속 부사를 잘 읽어야 해요. 접속 부사는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처럼 뭔가 긍정적인 접속 부사도 있는데요. 부정적인 반대되는 내용의 접속 부사도 있습니다. 반대되는 내용, 그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만 이러한 긍정과 관련되는 접속 부사가 있을 때는 그냥 지나가도 괜찮아요. 왜? 앞에 꽃이 피었습니다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꽃이 피었다예요. 이건 다 연결해 주는 거라서 앞뒤 문장을 천천히 읽을 필요가 없어요. 빨리 후딱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그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러한 접속 부사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 문장은 천천히 읽어야 돼요. 이 문장, 그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뒤에 오는 문장은 정말 꼼꼼하게, 여기 있죠. 꼼꼼하게, 자세하게, 꼼꼼히,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답가지를 1번, 2번, 3번, 4번을 하나씩 읽습니다. 그러면서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서 꼼꼼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반대의 의미를 가진 이 문장도 엄청 중요하죠? 잘
살펴보고 무엇부터 본다고요? 명사와 동사, 명사, 동사 위주로 글을 읽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요, 어떻게 해야 잘 풀 수가 있을까요? 먼저 다양한 글 읽기를 해야 합니다. 다양한 글을 평소에 많이 읽어야 합니다. 어떤 글을 읽어야 합니까? 어떤 글을 읽어야 할까요? 맞아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한국과 관련된 정치, 사회, 경제, 과학 이런 것들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습니다. 꼭 한국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라 말로 된 것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토픽 문제를 풀 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읽기를 통해서 독해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독해 능력을 키우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독해 능력은 읽기 능력, 읽기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독해 능력은 읽기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 능력을 잘 만들면 여러분들이 쉽게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기출 문제나 그리고 이런 시험지에 있는 예상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어휘를 공부해야 되고요. 문형의 난이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글을 읽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를 푸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 문제 제가 진짜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리 살펴봤더니 앞에서 온천이라는 게 나왔네요. 온천이 뭐예요? 온천은 따뜻한 물입니다. 이렇게 온천에서 물인데 목욕을 할 수 있는 물인데 따뜻한 물이 나와서 온천물로 목욕을 하면 건강에 좋습니다. 온천은 피부 관리, 여성들, 인기 장소. 하지만 온천 이용 잘못이요. 오히려 피부 건조증. 피부 건조증 뭐예요? 피부 건조, 피부 수분 떨어지는 것. 온천 이용 헤어드라이어, 난방기, 뜨거운 바람, 피부 건조증 유발 원인. 피부 속 수분 빠져나가기 때문. 따라서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천 이용 후 3분 이내 로션, 보습제 발라 피부 건조증 예방. 이렇게 읽는 거예요. 명사 위주로. 명사 위주로. 자, 그러니까 어때요? 온천 피부 때문에 여성들 인기 장소 많이 가요. 그런데 온천 잘못 이용해요. 피부 건조증 있어요. 피부 건조증, 피부 건조해요. 그리고 온천 이용해요. 헤어드라이어, 난방기, 뜨거운 바람, 피부 건조증 유발해요. 더 생겨요. 원인이에요. 피부 속 수분이 없어요. 수분이 뭐예요? 물. 피부가 촉촉하지 않아요. 따라서 온천 이용 후 3분 이내 로션 바르세요. 보습제 바르세요. 그러면 피부 건조증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사 위주로 글을 읽고 피부 건조증 사진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로션, 로션을 로션을 발라야 합니다. 이런 로션을 바르면 좋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여성들은 피부 건조증을 치료하기 위해 온천을 찾는다? 아니죠. 피부 관리를 위해서 온천을 찾죠. 피부 건조증 아니에요. 땡. 2번. 온천을 이용하면 피부의 수분이 감소합니까? 아니요. 잘못 이용하면 피부 수분이 감소합니다. 온천 이용 후에는 피부 속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맞죠? 정답이네요. 맞네요. 맞는 정답입니다. 4번. 온천 이용하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온천 이용 후에 피부 보습제를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32번 정답은 3번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그래서 잠시 쉬고 잘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시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